JBC 전남방송 인물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이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능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정현 전 대표와 함께 차근차근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냅니다. 요즘은 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많이 바쁩니다. 비록 시장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광주 전남에 아주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또 그 관심을 떨치지 못하고 열심히 또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저희가 특별히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호남의 산업구조 전환과 또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번 광주 전남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솔직히 놀랬고 유리천장이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뻔히 보이면서도 전혀 어떻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또 외부에서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에 그야말로 유리천장이 깨져서 이제 광주 전남에도 어마어마한 산업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반도체가 호남에 진출을 한다는 그 얘기 자체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가 바뀌고 산업 지도가 바뀌게 되고 산업 구도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일대 그 어떤 시대적인 대변화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표현 중에 유리가 깨졌다라는 표현이 많이 와 닿는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이 호남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광주 전남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도체가 와야 된다. 그것도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더리 반도체가 못 온다던 친다고 한다면 후 공정만이라도 반도체를 갖고 그 뒤에 말하자면 공장이 아닌 그런 산업이라도 오게 와야지 말하자면 전체 미래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산업의 호남 진출을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해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는 공장 하나만 들어오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내용을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광주 전남 사람들이 어차피 반도체 시대가 들어오니까 또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반도체가 이제 생기려고 한다면은 여러 종류의 쓰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 그 설계가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설계에 맞게 이제 칩을 또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생산된 그 칩을 묶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패키징을 해야 되고 이 패키징을 하는 과정에 앞에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테스팅도 해야 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도 있어야 되고 또 부품도 있어야 되고 또 장비 산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갖다 어떤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까 얘기한 로봇에 적용을 한다든지 드론에 적용을 한다든지 본 기업도 있어야 되지만은 협력업체도 있어야 되고 협력업체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변화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연구소가 있으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이런 생산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누군가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교육이 다양하게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교육을 이루어지고 이렇게 큰 기업이 생겨서 고급 두뇌들이 많이 오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생활을 즐겨야 되니까 또 주거를 해야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먹고 또 쓰고 가서 즐겨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같이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정주 여건까지 한다 그런다면은 광주 전남은 완전히 대변화 대개조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이 반도체 생태계 발전은 결국 지역 사회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성장이 보통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 호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2036년부터 약 6, 7년 동안 작업하고 생산 단계까지 가는다면 10년. 그래서 2045, 6년도 이제 그냥 지금 추측으로 2045, 6년도면 여기서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는 많은 설비와 시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20년 우리는 준비가 끝나고 나면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질문에도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궁금해하시고 다양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전력과 산업 용수가 광주 전남이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과 말하자면 직접 공장을 갖고 내려오겠다는 사람들은 어렵다. 광주 전남에 전기 갖고 광주 전남에 물을 가지고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행정가들과 우리 지역의 정치가들은 괜찮아 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좀 솔직하자 그 말입니다. 물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댐을 완전히 몇 개를 더 만들든지 있는 댐을 훨씬 높이든지 그것 갖고도 안 믿는다고 하니 지금 말하자면은 SMR이라든가 소형 원자로라든가 아니면은 그 원전을 과감하게 우리도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전기하고 물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지자체와 정부와 지역민들의 합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역민들이 협조하는 길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지만 이게 정말 될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을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은 광반도체 또 첨단 패키징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무언가를 만들 때 손으로 만들던 것이 이제는 로봇으로 만들어 진전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빛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손으로 하던 것이 AI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광주를 이 광산업을 유난히 발전을 시켰었어요. 그때 만들어놨었던 그 기반이 바로 이번에 지금 앞으로 이 반도체가 이제 AI의 전기에서 광빛으로 이렇게 또 더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광주의 광산업 발전시켜 놨었던 것이 아주 큰 효단 노릇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또 광주로 반도체가 오게 하고 하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네, 광주의 광이 이제 더욱 화려하게 빛날 시기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AI, 또 전남은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두 산업이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마침 통합시가 돼서 광주와 전남이 이걸 서로 보완 관계로 활용하고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하고 반도체는 어차피 반도체만 갖고 쓸 수도 없고 AI는 반도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고 그런데 반도체와 AI를 동시에 생산한다고 한다면 전남에서 광주에서 그래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연합해서 클러스터로 생산을 하면은 훨씬 발전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생산을 시작한다면 아마 많은 일자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기대도 많이 큰 것 같은데요. 반도체 산업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좀 달라질까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일단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있어요. 지금은 내연기관인데 전기차로 바뀌게 돼. 전기차의 생명은 뭐냐면 자율주행이야. 자율주행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데이터하고 AI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AI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현재 41만 대에서 53만 대 생산을 갖다가 80만 대, 100만 대 생산으로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폐배터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폐배터리를 측정을 하려면 아까처럼 AI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또 반도체가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게 된다면 그 산업에 협력업체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산업체와 그것의 연구소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청년들이 말하자면 그게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한 청년들을 월급 받아서 쓰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식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상공인과 골목 경제가 또 청년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청년들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여기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재밌어서 또 떠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청년들한테 그야말로 돌아올 수 있는 청년들이 돌아와 가지고 청년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대학들도 조금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역 대학들은 어떤 걸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은 대학의 통합까지 가기는 이르지만은 이런 공동 연구, 공동 교육, 공동 수업, 공동 학점, 그리고 공동 실습, 그리고 같이 그 아까 기업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이런 수준, 이런 수준, 이런 수준을 함께 예를 들어 기업에서도 교수가 파견돼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졸업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인재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또 기업이 움직여야 아마도 이 생산 거점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춘다면 그러니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빨리 SMR이 됐든 원전이 됐든 아니면은 LNG에 대해서가 됐든 수소가 됐든 제대로 이걸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제시를 하세요. 두 번째는 물이에요. 저는 이 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있는 물 갖고는 절대 불용해요. 하나는 보성강댐이고 하나는 섬진강댐이에요. 보성강댐과 섬진강댐에 물을 찾자는 거예요. 두 개가 압록에서 합해져 가지고 내려가면은 하동 정도에 가서 물을 취수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억만 톤 정도를 댐 하나 만들 필요도 없이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진짜 또 급한 게 있어요. 광주, 전남은 큰 일을 안 해보다 보니까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자꾸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겁이 나니까 빨리 처리를 못 해주고 느릿느릿 하고 이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다 해보여요. 이거 안 돼요.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요. 진짜 패스트 트랙이란 말이 있을 때로 3년 걸릴까 3개월 안에 탁탁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규제가 오죽 많아요. 뭐 절대 농기니까 안 되고 뭐으니까 안 되고 뭔지가 안 되고 이거요 정부에서요 이거 완전히 규제에 프리존 지역을 딱 지정해서 풀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전국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반도체 들어온 지역 또 그 관련된 그런 유관 지역에 대해서는요 특별법이나 특구로 지정을 한다거나 특례 입법을 만들어갖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기업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 절대로 필요한 걸 빨리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이전을 빨리 시켜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공항 자리로 들어오게 돼요. 빨리 그러면 공항을 이전시켜라.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정부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정부가 그걸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지금 산업 지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디지털이다. 그러면 판교에 또 테헤란노에 그다음에 마곡에 거의 뭐 아주 2%인가 93%의 인재들이 디지털 인재들이 수도권에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한번 디지털 지도 그러면 한쪽은 가득 점점점점 박혀 있고 호남 쪽은 완전히 텅텅 비어 있고 다른 지역은 점점점점점 있고 지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AI 산업이 들어오고 AI가 들어오면 디지털 데이터가 들어오고 AI 데이터 반도체가 들어오게 되면 유관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지도에 갑자기 호남 쪽 텅텅 비어 있던 곳에 막 여기도 있고 점 있다가 찍어집니다. 산업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 안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고 전국에 분산을 시키는 이 산업 지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제 그 찬스가 왔고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찬스를 잡으려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역민들의 노력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무엇을 좀 하면 될까요? 우리 지역민들은요 우선 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시민 단체들이 진짜 역할을 할 때고 그리고 시민 단체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못 간다면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민주인 겁니다. 민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 노릇을 진짜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행정부처가 소홀하다 또는 말하자면 지방자치대가 소홀하다 또 너무 과도하게 한다 또 무능하게 한다 아주 가차없이 비판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언론들만 있는데 시민단체가 언론들만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좀 역할을 해서 그런 견제 비판 감시 또 긴장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화와 노력으로 묶여진 실타리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비판, 견제, 감시를 안 하고 시민 눈치를 안 보니까 그렇게 지역에 갖다 놨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 좀 하셔야 됩니다. 일 좀 하셔야 돼요. 좀 지역민한테 다 일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지켜줍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광주 전남 정치권 제대로 좀 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쓴소리로 당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신다면요?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기회가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곧 또 실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실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도 기업이 오는 지역,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 그래서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복지나 문화나 이런 것도 많이 쓸 수 있는 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야말로 지역의 골목 경제까지도 시당 경제까지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우리가 바보인 겁니다. 이 기회를 살린다? 역시 똑똑한 지역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팔짱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 제 역할을 못한 사람, 그래서 기업대로 올라다 돌아가 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원래는 여당, 야당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38년 동안이나.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검증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환호하고 그렇게 즐깁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산업의 현실과 또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은 공장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또 청년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는 국가 프로젝트.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을 바라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